늙는다는 게 뭐냐?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죠. 사망률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질병이 잘 걸리죠. 늙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으로 성숙이 끝난 그 시점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몸의 구조나 기능이 점점점 나빠지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과정이 바로 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과학, 알기 쉬운 과학, 살가남의 저는 뮤션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개그 프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그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오래 살기 위해서 이름을 길게 지은 거라고 하잖아요. 참 황당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말 오래 살고 싶은, 장수하고 싶은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의 욕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 비밀을 과학을 이용하면 좀 알 수 있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김재룡 교수님 큰 박수로 무대 위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래 살 수 있는 그 장수의 비밀, 누구도 모르는 그 비밀이 과학에 숨겨졌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갈등이 생기는데요. 네. 진짜란 말이죠. 네. 류시원 씨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요?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80까지는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60인가? 욕심이 좀 덜하신데요. 네. 살 수 있을까요? 네. 아, 정말요? 네. 그래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메모장과 펜을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강연을 들으면서 장수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많은 분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100살. 예. 근데 100살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되게 우리가 한 100살까지 살면 참 잘 살았다고 싶은데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0살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99살까지 그래도 팔팔하게 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늙는다는 게 뭐냐, 노화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살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한 장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아마 그 성경에 보시면은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 성함이 무드셀라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개 969살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대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그래도 서양에서 보면 한 1000살 정도 살면은 그래도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양에서 한번 보면 어떠냐면은 아까 전에 류시원 씨가 잠깐 언급했듯이 동양에서는 삼천갑자 동방삭입니다. 몇 살인지 계산되십니까? 3천? 갑자는 60살. 그럼 토탈? 전체 18만 살을 사신 거예요. 그것도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저승사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올라가신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동양에서는 그래도 한 18만 년 정도는 살아야지 그래도 오래 산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태어난 날짜가 정확하고 한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잔 까르망 할머니. 예. 122세 164일을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오래 사신 분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훨씬 더 유명해집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세요? 예. 이분은 고호입니다. 고호. 예. 이분 때문에 이 고호 때문에 이 까르망 할머니가 훨씬 더 유명해지십니다. 예. 잠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고호가 굉장히 짧은 생을 산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네덜란드 분인데 파리 근교에 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마을 중에서 아들르라고 하는 마을에 1888년에 한 8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 100년이 지난 그 마을에서 1988년에 우리 마을에 고호가 왔다 갔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쭉 찍습니다. 그래서 쭉 찍는데 이 까르망 할머니가 내가 고호를 봤다 그럽니다. 내가 고호를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고호를 본 나이가 13살. 13살 때 고호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갑자기 유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영화에까지 출연을 합니다. 고호 다큐멘터리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가장 나이가 많은 배우로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늙는다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럼 단순하게 나이를 먹는 게 그냥 늙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상대방이 저보다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예. 예,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거 꼭 반드시 나이하고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가끔씩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15세 때는 굉장히 아리따운 그런 모습이다가 우리가 48세가 되는 그런 모습에서는 거의 한 7, 80 할머니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게 빨리 늙는 병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워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희귀하면서 더 놀라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허친슨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얘들은 보통 보면 얘들이라고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얘들은 대개 나이가 7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모나 이런 모습은 한 70에서 80세 정도 모습이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빨리 늙는 이런 질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늙는다는 게 뭐냐? 대개 우리가 늙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늙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많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잘 걸리죠. 젊을 때는 뭐 병에 잘 안 걸리다가 질병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늙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면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되게 우리가 이제 사춘기, 그러니까 성적으로 성숙이 끝난 그 시점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구조나 기능이 점점점 나빠지는 거죠. 나빠지면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과정이 바로 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시간에 의존적으로 반드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논란이 있지만은 요즘 나오는 그런 노화 교과서에서는 이런 시간하고는 좀 관련성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위에도 같은 나이대더라도 상대방이 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거나 또 내가 상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반드시 시간의 의존적인 과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늙을까? 아니 이런 것들이 와서 많은 진화론자부터 해서 뭐 생물학자들도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옛날 생물 내용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잘 아시죠? 예, 다윈의 진화론은 결국 우리 이 지구상에 살아남은 종은 결국 이 지구라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그런 종이죠. 결국 그 긴 세월 동안에 어떤 그 생물 집단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하고 그 돌연변이가 이 지구상의 환경과 가장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노화라는 건 결국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늙고 뭐 결국 죽는 건데 이건 결국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느냐 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진화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이론이 뭐냐면은 노화는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미 우리 생물체 내에 노화가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가지고 결국 노화가 오고 결국 죽게 된다. 예, 왜냐하면 지구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종의 보존을 위해서 젊고 이런 개체들한테 그 자원을 밀어주는 게 좋잖아요. 늙고 나이 들고 이런 개체는 빨리 도태를 시켜버리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결국 노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노화가 온다 하는 건데 이론이 가장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예,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면은 대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동물을 키울 때 그냥 야생에서 키울 때하고 우리에 딱 가둬가지고 돌보면서 키울 때 수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 그러면 노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수명이 같아야 되겠죠? 예. 그죠? 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또 우리 같은 사람도 보면 수명이 점점 늘어나죠? 그죠?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저 프로그램 이론이 틀렸다.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돌연변이 축적 이론.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얼굴 유전자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은 이제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화가 생기면 우리는 이제 세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단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그럼 이런 생물에서 노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포가 하나가 있으면은 딸 세포는 두 개로 갈라지죠. 그다음에 네 개로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런 생물들에게서는 단세포 생물에서 노화가 올까 안 올까? 우리 생각해보면 안 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물에서 계속 노화가 온다면 얘는 그 종을 보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빵에도 넣고 뭐 하는 그 뭐 포도주 만들 때도 들어가는 효모입니다. 효모. 효모인데 여기 보시면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큰 게 엄마 세포입니다. 작은 게 딸 세포입니다. 얘들은 엄마가 자기 몸의 일부를 떼가지고 딸 세포를 낳습니다. 그래서 보면 엄마는 딸 세포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세포를 내보낸 흔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중앙에 있는 그 세포 같은 경우는 한 딸 세포를 한 4개 정도 내보냈죠. 근데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은 저렇게 하나의 세포가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뭐 단백질도 손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는 핵산도 손상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막 안 좋은 걸 많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딸 세포한테 줄 때는 새 것만 줘요. 안 좋은 거는 자기가 다 가집니다. 새 것만 줘요. 그래서 결국 생물체는 그 본능 자체가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자손을 위해서는 좋은 것만 주는 거죠. 효모가 그런데 사람 중에 효모보다 못한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1994년에 아주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길이가 한 1에서 2mm 정도 되는 우리가 이제 벌레입니다. 벌레. 이 꼬마 선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꼬마 선충이 수명이 한 14일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에 해가지고 수명이 2배로 늘어나요. 2배로 나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명을 2배로 늘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 주위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100세인들을 간혹 가끔씩 보게 됩니다. 옛날에 굉장히 드물었죠.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놀라운 게 굉장히 건강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망률 곡선이 쭉 증가하다가 이런 분들 되면 사망률 곡선이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가지 노화의 진화 이론들이 조금 틀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죠. 최근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반드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노화는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의 질병의 개념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병이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하는 이런 개념으로도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 1934년에 나옵니다. 굉장히 우연한데요. 이때는 언젠가 하면은 미국이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가 확 붕했다가 확 붕괴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로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죠. 거리로 나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코넬 대학에 있는 맥케이라는 분이 그러면 자 사람들이 제대로 잘 먹지 못하면 야 우리 수명이나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아 놀랍게도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칼로리 제한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늘린다는 게 여기서 밝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연 여러 동물에서 재현성이 있느냐? 이스트에서 보니까 한 3배 늘어나고요. 꼬마 선충에서는 2배에서 3배. 그다음에 초파리 2배, 생쥐에서는 한 30에서 50%. 중요한 건 이제 영장류죠. 원숭이 실험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아직 다 죽을 때까지 실험을 못, 원숭이 한 40년 사는데 지금 20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만은, 놀랍게도 수명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노화가 좀 억제되는 것 같다. 이런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어떠냐? 네. 지금 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하여간 뭐 대사질환이나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인자들은 굉장히 많이 낮추더라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또 알게 된 것들이 우리가 당뇨병하고 관계되는 인슐린, 뭐 인슐린 성장자 이런 것들이 노화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파리, 그 이스트, 효모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죠. 초파리, 큰 초파리, 작은 초파리 있습니다. 생쥐, 큰 생쥐, 작은 생쥐. 어느 게 더 오래 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작은 게 오래 삽니다. 네, 오래 살고요. 그럼 사람도 그러냐? 사람도 참 재밌는데요. 보면 이제 에콰도르에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데 한 사람은 키가 작아요. 네, 저기 성장 호르몬 수용체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에서 보니까는 키가 작은 분이 암도 적게 걸리고 당뇨병도 적게 걸리고 건강하게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키 작다고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또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4년입니다. 캐나다의 그 헬리팩스에 그 11월 아주 그 새벽에 배가 하나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멀리 칠레에서부터 3,500km 떨어진 그 조그만 섬에 갑니다. 그 섬이 바로 이걸로 유명하죠. 바로 이스터 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터 섬에 원주민이 한 9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혈액, 침 다 수거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먼지 이런 거 다 가져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는 먼지 속에 있는 박테리아에서 수명을 늘리는 물질이 발견됐죠. 그게 바로 이 라파마이신입니다. 이게 지금 생쥐 모델에서 지금 수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에게 적용될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연구자들이 이런 실험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조직에든지 전물피를 수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젊은지하고 늙은지하고 서로 이렇게 피부를 좀 열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그럼 혈액은 왔다 갔다 안 하는데요. 세포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혈액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봤더니만은 늙은지가 다시 젊어져요. 그래서 결국 저 젊은 생쥐의 혈액 속에 뭔가 늙은지를 젊게 만드는 어떤 인자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인자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날까? 굉장히 기대가 크죠. 이건 굉장히 재밌는 실험인데요. 요즘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죠.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외모는 오래 살다 보면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죠? 근데 어느 쪽이 더 늙어 보여요?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남자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더 늙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결국 이제 이분들 그냥 이제 연세는 70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냥 사진을 디카로 찍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몇 살 돼 보이느냐. 그랬더니 왼쪽에 계신 여자분은 65세, 오른쪽에 계신 분은 75세. 딱 10년 차이 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명을 딱 봤더니만은 정확하게 10년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분들의 수명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환경적인 인자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요거는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99살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 지금까지 결과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얼른 생각하시기에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그림은 조기 검진, 조기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질환이 암이죠. 2위가 심장, 혈관, 뇌혈관입니다. 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서 검사 받아서 빨리 치료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조기 검진, 조기 치료. 예, 그래서 아프면은 바로바로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음식을 좀 조절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양소 결핍이 없이 우리가 칼로리를 계산해서 조금 적게 드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 운동, 근육도 좀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위 분들하고 행복하게,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99살까지 팔팔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나이에 동양인과 서양인을 보면 서양인이 조금 더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닌가?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동양인들이 조금 동안이다라는 얘기를 상대적으로 하는데 그 동양인과 서양인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까? 되게 그런 연구는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예.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노화에서 그럼 노화를 조절한 게 되게 이제 부모님 탓을 많이 하죠. 내가 부모님 때문에 뭐 빨리 죽을 것 같아, 뭐 안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그럴 것 같다 이러지만 되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 그 나이가 되고 나면은 되게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되게 보면은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20에서 30%, 환경적인 인자는 70에서 80%. 예, 그러니까는 우선 가장 중요한 내 몸이잖아요. 네. 내 몸, 내 몸은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수명, 전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 궁금하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분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교수님이 그 강의하실 때 그 프로그램이란 그 노화가 프로그램화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환경을 바꿔보니까는 그게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런 건 아닐까요? 혹시 그 내재되어 있는 DNA나 뭐 그런 거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혹시 환경이나 어떤 인자 요소 같은 거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재프로그램화 된 거나 완화되거나. 예. 그 아까 쥐 실험에서 늙은 쥐가 젊은 쥐 피를 받았더니 다시 젊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보면은 혹시 재프로그램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혹시? 그러니까 일단은 노화 프로그래밍의 그 이론이 전혀 틀리진 않았다. 그런데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변형이 있다거나 완화된 건 아니겠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으신 질문을 네. 하시는데요. 예. 근데 일단 그 우리 몸에서 아니면 생물계 내에서 그러한 그 노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틀린 이론으로 일단 판정이 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재프로그래밍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이런 것들이 되게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죠. 후성 유전학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DNA의 염기 서열은 변하지 않지만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나 먹는 음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밖에서 그 노화를 연구하는 그 교수님들이 다 의외로 노화가 좀 천천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이시거든요. 아, 진짜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신빙성이 있으니까. 예. 네. 실제 이제, 저희 노화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 그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칼로리 제한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 연세에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법을 여러분들도 꼭 실행하셔서 더욱더 젊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을 통일한 황제 진시황 아시죠? 그가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 전역을 찾아다닌 것이 바로 불로초라고 하죠. 그런데 그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이 50세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학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신비한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사과나무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